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5단원의 통계 마지막인 대표값과 삼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우선 삼포도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삼포도에 대한 걸 먼저 거꾸로 설명을 해줄게요. 포도, 포도송이 뭐 막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아, 썰렁하죠? 그냥 포도 갖다 놓은 게 산에서 나는 포도를 그린 게 삼포도예요. 웃냐? 너무 썰렁한가? 그게 아니고요. 평면에다가 뭐 예를 들면 10점 뭐 몇 명이 있었다, 뭐 20점이 몇 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별량의 값을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모양이 포도알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삼포도라고도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삼포도는요, 상관관계표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상관관계표. 이쪽이 예를 들어서 뭐 점수고 이쪽이 별량이었다. 그런데 이게 이항이면 이렇게 어떤 선상에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어떠한 선에 일정하게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성적이 골고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루. 골고루. 그런데 수학에서 골고루란 말 잘 또 안 쓰죠. 그죠? 수학에서는 골고루란 말을 안 쓰고 굉장히 평균에 가깝게 고루 펼쳐져 있다. 고루 펴져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포도는 그냥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어떤 수가 시험을 봤어요. 10점짜리 만점인데, 10점짜리 만점인데, 뭐 1점 맞은 애도 있고, 2점도 있었고, 뭐 3점도 있었고, 4점도 있었고, 뭐 5점도 있었고, 6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7점도 있었고, 8점도 있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든지 애들이 요 정도밖에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자, 몇 명 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명이 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우리가 이걸 점수라고 하죠? 자, 하나 최고로 많이 나온 게 뭐예요? 4점짜리가 3명이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최빈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빈값. 아, 빈도수. 우리가 빈도가 뭐예요? 빈도. 빈대사춘? 아니에요. 빈도라는 거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출현되는 걸 빈도라고 그래요. 빈도수가 높다?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거는 4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최빈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빈값. 그러면 중앙값은 뭐냐? 이러고 물어보면요,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크기의 순서대로 이렇게 썼거든요. 원래는 이게 아니고, 뭐, 1, 3, 4, 6, 2, 3, 뭐, 7, 8,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 거를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써본 거예요. 점수 순서대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번이 있죠. 근데 얘는 짝수계잖아요. 그죠? 짝수계일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눠요. 그런데 얘는 중앙값이 바로 4가 돼버리네. 그죠? 중앙이 여기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홀수계다. 이렇게 홀수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이게 세 번째 거 있죠? 요 가운데 값이 중앙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수학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지우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용어를 다 쓰면 안 돼요. 수학 용어는 따로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량이 짝수계일 때는 중앙의 선을 딱 나누어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두 개를 더한 게 중앙값이고요. 이렇게 홀수계가 있으면 편하죠. 그냥 가운데 값, 그 값을 우리는 중앙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값.
그 다음에 평균, 오늘은 이제 편차, 분산, 뭐 표준 편차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또 도수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수 분포를 그려서 한 방에 그냥 설명을 쫙 해볼게요. 자,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대드림 그릴 거냐면요. 계급. 뭐, 여기 이제 봉사 시간, 뭐 이렇게 따져볼게요. 0에서 10.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20. 20에서 30, 30에서 40. 일단 계급의 크기를 4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도수가 2명, 8명, 6명, 4명이에요. 그래서 총 몇 명이다? 20명인 거예요. 20명.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를 계급의 크기라 그랬죠. 이 구간을.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얼마? 구간의 크기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계급의 개수. 계급의 개수. 몇 개?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계급의 크기는 얼마? 10.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나요? 계급값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계급값. 자, 아까 좀 전에 중앙값 했죠? 중앙값하고 계급값은 틀린 겁니다. 계급값은 최하, 최대. 요거 더하기 여기 얼마죠? 10이죠? 10을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자, 10하고 20하고 더하면 30. 2로 나누니까 얼마? 15. 20하고 30을 더해서 5로 나누니까 25. 요건 얼마예요? 70이니까 35죠. 사실 얘가 필요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상대 도수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상대 도수. 자, 20명 중에 2명이다. 20분의 2, 0.1. 20분의 8. 20분의 8은 얼마인가요? 0.2. 0.4인가요? 0.2죠. 20분의 6 얼마? 0.3. 20분의 4. 20분의 8이 0.4네. 그죠? 20분의 4 얼마? 0.2. 항상 상대 도수를 합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나요?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확인해 볼까요? 0.1, 0.4, 0.5, 0.3 나오면 0.8, 0.8에 0.2 더하니까 1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없어졌는데. 우리 경시를 할 친구들을 필요해서 뭐요? 누적도수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도수가 둘이 있었어요. 합하니까 몇 명? 10명. 합하니까 몇 명? 16명. 합하니까 몇 명? 20명이에요. 자, 이런 누적도수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적도수에 대한 공부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를 히스토그램도 그려볼 수 있고 상대도수 분포도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아마 1이었던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뭐냐? 평균. 지금부터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이라는 거는 총 인원수분의 총 별량. 자, 그러면 별량이라고 쓰긴 뭐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점수의 합? 글쎄, 점수합이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써야 되나? 어떻든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자, 계급값이 2고 여기 5니까 얼마야? 10이죠. 8하고 15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120이 되죠. 6하고 25를 곱하니까 150이 되는 것 같고요. 요게 4, 32, 4, 5, 50, 140이네요. 그래서 요걸 다 더했더니 300에 300, 410, 420이 되네요. 그러면 사실 요게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 총 점수예요. 총 점수. 그러니까 얘를 지금 수학 시험을 봤다고 쳐요. 40점 만점인
지필고사를 친 겁니다. 100점이 아니고요. 우리 반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근데 요번에 좀 못 봤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보통 다 끄트머리에 20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해서 공부를 안 하더니 좀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수학 시험이라는 거를 시험을 봐서 내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시간, 뭐 점수라고 쓸게요. 점수 화끈하게 뭐 공개 다 합시다. 그러면 결국 요게 뭐냐? 5점짜리 요 구간의 계급까지 2명이었고 15점짜리가 8명이었고 25점짜리가 6명이었고 35점짜리가 4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20명이 총 의도원 점수가 420점이었다. 그건 뭐예요? 인원수 20분의 얼마? 총 점수 420. 약분하니까 우선 10으로 약분하니까 2분의 42, 2로 약분하니까 21. 아, 얘는 평균이 21이었네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아, 우리 반 아이들 지필고사 40점 만점에 평균이 몇 점? 21점이었다. 21점이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평균 21점하고 그러면 계급값 얘하고 차이를 한번 빼볼게요. 평균하고 계급값. 평균에서 계급값을 한번 빼봤더니 이거 몇 점이에요? 아니.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아, 미안했어요.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볼게요. 왜냐면 평균에서 얼만큼 얘가 뒤쳐져 있냐, 올라갔냐 이걸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조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봤더니요. 5 빼기 21. 공부 무지하게 안 했네, 그죠? 마이너스 16. 이 새끼들은 이제 보충 무지하게 할 겁니다. 15 빼기 21. 아,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한 애들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6. 25에서 21. 아, 그래도 평점수 올리는데 일조한 학생들이에요. 35에서 21. 14입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계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일반 편차하고 표준 편차에 대해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뭐 통계학이나 이런 거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하면 편차의 종류만 해도 한 5가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편차는 계급에서 평균을 뺀 거다. 그럼 편차는 왜 알아보느냐? 이런 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에다 이렇게 걷을 때 여기를 뭐 이 그림보다는 요즘은 이걸 많이 사용하던데 방송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선을 이렇게 거놓고요. 여기 평균선이에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14. 사실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편차를 하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알아보기 쉽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이 정확한 면적만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효과가 이거고 나쁜 효과가 이거고 이러한 통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보면 히스토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다만 요 선이 무슨 선이었다? 평균선이었다. 그래서 편차를 이용해 보면 저런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심심한 건 아니고요. 편차를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편차의 제곱. 자, 편차의 이제 제곱을 해보면요. 요게 51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의 제곱을 한 거죠. 여기는 얼마? 36.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아니다. 16을 곱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를 하냐면요. 다시 할게요.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예요? 6, 6이 36.
9, 16은 6, 11은 2. 256이네요. 여기는 얼마? 36. 여기는 얼마? 16. 14의 제곱이 얼마죠? 14. 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4, 46. 4, 1은 4, 1, 4는 196이네요. 그죠? 이번에는요. 편차의 제곱에다 곱하기 도수를 해볼게요. 여기 2명이니까 얼마예요? 256 곱하기 2니까 512. 그 다음에 도수가 8이죠. 8 곱하기 36을 해봤더니 288. 그 다음에 16 곱하기 6을 해봤더니 96이에요. 196에다가 4를 곱했더니 784가 나오네요. 이게 뭐죠? 편차 제곱의 총합입니다. 1680. 좀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죠? 1680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제 다 한 거니까 이건 지워도 되겠죠. 칠판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더 크게 쓸 수도 없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얼마? 1680. 걔를 뭘로? 도수의 총합인 20으로 나눠요. 얘를 20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되냐면요. 한번 나눠볼게요. 28에 16, 84가 되죠. 84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런다?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냐? 우리가 제곱권 배웠죠? 이제 좀 이따 하면서 총정리를 할게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겁니다. 제곱권을 씌운 겁니다. 그래서 루트 84의 값을 계산해 보면요, 약 9.16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제곱권이다.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자, x의 제곱이 3이다.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의 값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제곱권을 씌운 값이다. 이게 분산입니다. 자, 굉장히 칠판이 이제 작은 칠판이다 보니까 어지럽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반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쳤어요. 지필고사를. 40점 만점인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평상시에 우리 반 학생들을 볼 때 좀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혼내줄 것 같아요. 자, 점수를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이렇게 계급의 크기를 얼마? 10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계급의 개수는 몇 개였다? 4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수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0에서 10은 2명, 10에서 20은 8명, 그 다음에 20에서 30은 6명, 30에서 40은 4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학생의 총수는 20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도수라고 한다. 계급값이 뭐라고 그랬죠? 요 계급의 크기에서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 0에서 10을 더해서 2로 나눴고, 10에서 20을 더해서 2로 나눴고, 20에서 30을 더해서 2로 나눴고, 30에서 40을 더해서 2로 나눴더니 계급값이 이렇게 돼 있다. 상대도수는 뭐라 그랬죠? 총 인원 중에서 그 도수가 해당되는 게 얼마냐. 그러니까 총 20명인데 20명 중에 2명이다. 즉 20분의 2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0.1이었다. 요거는 얼마였던 거예요? 20분의 8이 돼서 0.4였다. 요거는요, 20분의 6이어서 0.3이었다. 요거는요, 20분의 2가 돼서 0.1이었다. 상대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이걸 다 합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대도수는 확률로 생각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전체분의 얘가 나올 확률. 뭐 이렇게 좀 어거지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누적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만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도수를 점점 이렇게 합해 나갔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된다? 총 도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경시를 하거나 뭐 올림피아드 경시라거나 뭐 이런 경시 나갈 사람들은 꼭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진 내용이지만 적어봤다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내가 그래서 평균을 내려고 그랬어요. 평균을 낸다? 평균. 평균이 뭘까요? 평균. 우리 반 학생들의 지필고사 평균을 낸다? 총 인원수분의 총 점수. 총 점수를 구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평균 아닐까요? 그러면 총 점수라는 거는 사실 이거잖아요. 요게 점수의 중앙값이니까 5점짜리가 2명. 그래서 얼마? 10점. 요한 애들은 10점. 15점짜리가 8명. 기급값을 점수라고 그런 거죠. 여기 점수. 그래서 얼마? 120점. 25점짜리가 6명. 150점. 35점짜리가 4명. 그래서 140점. 그래서 다 더했더니 총 점수가 420점이더라.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 아까 어떻게 계산했죠? 총 점수 420. 우리 반은 20명. 요 계산했더니 얼마? 21. 아, 그래서 평균이 21이었군요. 평균이 21. 자, 편차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궁금하죠? 평균에서 얘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 양으로?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성분이 여기 있으면 도대체 여기 있는 거는 위로 아래로 얼마큼 떨어져 있냐? 사실 뭐 이런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게 사실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차는 뭐다? 계급에서 평균값을 뺐더니 자, 평균이 21점이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5 빼기 21 마이너스 16. 엄청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21. 그 다음에 얼마? 25에서 21. 35에서 21. 마이너스는 뭐냐면요. 평균보다 밑으로 있는 거고요. 플러스는 평균보다 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편차라는 거를, 이게 이제 원래 편차 자리죠. 편차를 제곱을 했더니 요게 256, 36, 16, 196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도수를 곱했어요. 256이 2명, 그 다음에 36이 8명, 그 다음에 16이 6명, 그 다음에 196이 4명이죠. 그거를 계산해서 더했더니 1680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편차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을 20으로 나누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분산이. 여러분 딱 나왔죠. 아,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저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눠요? 총 인원수로. 나눈 게 뭐라고요? 분산이다.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데, 편차의 제곱의 합을 인원수로 나눈 게 뭐였다? 분산이었다. 그래서 이게 분산인 겁니다. 그래서 1680을 뭐로 나눴어요? 1680을 총 인원수 20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얼마? 84가 분산이었던 거예요. 표준 편차는 뭐냐? 요 분산을 구해서 무엇을 해라? 제곱권을 씌워라.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얼마? 루트 84였던 거예요. 루트 84 값이 얼마? 약 9.165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던 거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제 딱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점수가 양궁 게임이라고 치면 3점 맞은 사람, 5점 맞은 사람, 7점 맞은 사람, 9점 맞은 사람, 11점 맞은 사람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값이죠? 얘가 중앙값.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 분산을 구하라? 자, 분산은 뭐죠? 편차의 제곱의 합. 여기는 총 인원수.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편차. 편차는 뭐죠? 별량에서 뭘 빼? 평균을 뺀 거죠. 별량에서 평균은 뭐죠? 총 인원수분의 별량의 합. 뭐 쓸까요? 그냥 별량의 합.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요. 자, 총 인원이 몇 명? 자,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5명. 35네요. 그래서 평균이 7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볼게요. 편차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 빼기 7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 7 빼기 7이니까 0. 9 빼기 7가 2. 그 다음에 11 빼기 7이니까 4. 너무 이게 이제 표신하게 만들었다, 문제를. 그죠? 그래서 이게 편차입니다. 자, 편차를 요번에 이제 제곱을 해볼게요. 편차를 제곱을 해봤더니 얼마? 16, 4, 0, 4, 16이네요. 자, 편차의 제곱의 합을 한번 해볼게요. 편차의 제곱의 합. 얼마야? 20, 40이 되네. 그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을 구해볼게요. 자, 총 인원이 5명, 그 다음에 합이 얼마? 40. 그래서 얼마? 8. 분산이 8입니다. 아까는 이제 표로 했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숫자로 간단하게 숫자 5개로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도수분법표라는 걸 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제 진행을 해준 거고요. 또 그걸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점수 5개 가지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급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편차. 별량 빼기 평균. 또 평균이 뭐냐? 또 편차에 제곱을 해서 합을 한 다음에 인원을 나누면 분산이다. 그죠? 거기에 제곱근을 씌우면 뭐다? 편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뭐 안 해도 되는 누적도수까지 이제 공부를 싹 해봤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도수, 상대도수, 누적도수, 중앙값, 최빈값, 대표값,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 삼포도, 분산, 표준편차. 이런 용어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정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계는 이제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